안녕하십니까, 수의사 브랜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뽀짝한 아이템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요. 기대하십시오. 네, 고양이를 부르는 꽃이 되고 싶은 수의사 브랜든입니다. 네, 저의 어떤 이벤트 재밌으셨나요? 예, 오늘은 고양이들이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사무실 재택근무 중인데, 사무실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나갔다가 되게 오랜만에 저희 같은 집사 동료인 카일라를 만나게 됐는데, 되게 놀랍게도 카일라 고양이랑 저희 집 고양이랑 정말 닮았어요.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체형까지 똑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카일라의 총총이보다 저희 집 꼬맹이가 훨씬 더 날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둘이 이렇게 집사들의 또 우리 고양이 자랑 하다가 사진을 봤더니 정말 똑같이 뚱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둘 다 이제 체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반려동물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랑 같이 사는 법 중에 고양이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일 때는 체중이 증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체중 증가가 아이들의 행동 발달이라든지 정서적인 발달이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제가 존경하는 수의사 중에 한 분이 동물 행동 의학을 하는 김선아 선생님,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최근에 아기 고양이 3마리를 이제 구조하셔서 유모 노릇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체중을 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실제로 정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공포유할 때, 아기 고양이들 기를 때 아기 고양이들 체중 증가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양이가 1년 이상이 된 다음에 너무나도 고양이 확대가 돼서 뚱냥이가 됐을 때가 문제잖아요.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고양이 보호자님들한테 고양이랑 같이 지내시는데 걱정스러운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질문에 첫 번째로 가장 걱정되는 게 노령성 질환. 예, 사실 이거는 저희 집 고양이가, 한 친구는 지금 13살? 한 친구는 12살? 헷갈리는데 14살, 13살인가? 네, 헷갈리는데 노령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 걱정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저희 주황이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아니요, 주황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보시겠어요? 네? 싫으신가요? 인사 안 해? 인사 안 하시겠어요? 주황님? 안녕하세요. 우리 주황님 안고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주황님? 저희 주황이는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다 자기 고양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했지만, 저희 주황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젊었을 때만큼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나이가 드는 게 그렇게 외부에 눈을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집사님들이 노령에 따른 질환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양이들 전염성 질환. 이제 사실 저희 주황이랑 같이 살던, 제가 예전에 고양이 8친구까지 있었었는데, 주황이랑 같이 살던 친구 중에 전염성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역계 관련 질환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고양이 흑발성 구내염이라든지 고양이 치아흡수성 병변 때문에 구강 치아 관리에 대한 걱정을 3번째 정도로 하신다고 해요. 4번째 걱정이 바로 고양이 비만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비만은 사실은 노령질환이랑도 좀 연관이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관절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관절 상태가
안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체중 감량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만 때문에 그런 관절염이 심화가 되는 부분도 또 존재하면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비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말씀드릴 거는 노령묘의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양이 노령묘의 뚱냥이 같은 경우에 체중 감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체중 유지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고양이들이 7세 이전에는 살이 찌는 게 사실 보호자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죠. 7도 그 반려묘 보호자님들이 아이들 11살 정도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계속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 고양이들 1살 이상 돼서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활동량이 여전히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양이들이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먹는 양을 조절해 주는데도 사실 많이 효과를 그렇게 느끼시지 못하실 거예요. 체중 감량 사료나 체중 유지 사료 같은 경우, 또 측량해가지고 일일 에너지 요구량 계산해서 먹이시는 보호자님들 중에 가장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그래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 눈으로 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체중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고양이들이 7에서 11세 사이, 이게 저희가 중년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좀 고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실 예전에는 7살부터도 고령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고양이들의 그 기대 연령이 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양이들도 이제는 7에서 11세 정도는 중년령으로 보고요. 11세 이상부터 노령묘, 고령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7에서 11세 사이에는 아이들이 움직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 요구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1년에 7에서 11세까지는 1년에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에너지 요구량이 연간 3% 정도씩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고양이 보호자님께서는 아이가 체중이 급격하게 늘진 않는지, 아니면 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11세 이상이 되면 되게 놀랍게도 고양이들이 소화흡수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요구량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나 아주 많이 늘어나는데요. 11세 이상의 노령묘에서는 연간 에너지 요구량이 10에서 20%까지 증가를 해요. 특히나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정말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실 때 7에서 11세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체중이 늘어. 근데 11세 이상이 되면 거기서 더 안 움직이니까 근육량이 빠지면서 그런 근육량이 빠지는 걸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세 이상의 고양이에서는 체중 감량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유지에 대한 부분도 집사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세 이후에서부터는 확실히 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리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품질의 단백질을 주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2004년도에 미국에서 285마리, 죄송합니다. 285마리 반려묘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종양, 신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2.5년, 약 2년 전부터 보호자가 이유를 알지 못하게 살이 빠졌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유를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의 전조 증상들이 2년 전부터 나타났다는 걸 수 있는데, 이런 전조 증상이 체중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보호자님들께서 체중 감량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노령모에서는 체중 감량보다도 체중 유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급하게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를 부르는 꽃이 되고 싶은 수의사 브랜든입니다. Gute Nacht, gute Nacht.
곳을